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에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함께 고민하는 한상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음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피부가 너무 가렵거나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바로 스테로이드죠. 치료를 위해 이 약을 믿고 드셨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관절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몸이 아프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서러운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막대한 치료비와 수술비 걱정에 그동안 들어두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고객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건은 치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 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그래서 상해 관련 보험금은 지급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오실 겁니다. 나는 그저 병을 고치려고 했을 뿐인데 내 뼈가 썩기를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오늘 저는 법률사무소 소속 손해사정사의 시각에서 도대체 왜 보험사가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논리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하는지 그 실전 전략에 대해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겠죠. 보험사는 대체 무슨 근거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 걸까요? 여러분 보험 약관에서 상해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갑자기 일어났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나, 내 몸 안이 아닌 밖의 원인 때문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보험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부정하는 논리를 펼칩니다. 첫째, 스테로이드 약물은 환자분이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스스로 드신 거니까 외부에서 온 사고가 아니다. 둘째, 약 설명서에 보면 부작용으로 괴사가 올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예상 못한 우연한 사고도 아니다. 셋째, 뼈가 하루아침에 썩은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서서히 진행됐으니 급격한 사고도 아니다. 어떻습니까? 듣고 보면 그럴듯해서 내가 약관을 잘못 알았나?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보험금을 주기 싫어하는 보험사 측의 유리한 논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논리를 깨야 합니다. 단순히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건 냉정한 보험 세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팩트와 탄탄한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시각은 보험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환자가 스테로이드 약을 먹은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로 내 뼈가 썩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동의한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법원의 판례 흐름을 보면 비록 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치료 결과를 벗어나 환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결과라면 이는 우연한 사고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의도한 건 치료라는 선의의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괴사라는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보험사의 논리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창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진단서 한 장 달랑 낸다고 보험사가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의무 기록을 아주 현미경 보듯이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진단서나 경과기록지에 주치의 선생님의 약물 유발성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썼는지, 그리고 질병 코드가 단순히 골괴사 일반을 뜻하는 M87이 아니라 약물이 원인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세부 코드로 기재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 한 줄이 나중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면 직원들이 꼭 슬쩍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에 술은 좀 드시나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의 괴사 원인을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알코올로 몰아가려는 겁니다. 술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하면 상해 인정을 안 해줘도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투약 기록을 바탕으로 내가 치료 기간 동안 먹은 스테로이드의 총량이 괴사를 일으키기에 얼마나 치명적인 양이었는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서 이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괴사가 심해져서 결국 인공관절 치안수를 받으셨다면 단순히 실비보험금이나 수술비 몇 푼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의 휴유장애 보험금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건 내 관절의 본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보험 약관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높은 지급률의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마저도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처리해서 보험금을 아주 적게 주거나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이걸 앞서 말씀드린 논리들을 총동원해서 상해로 인한 장애로 인정받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질병으로 처리될 때와 상해로 인정될 때의 보상금 차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사실 몸이 아픈 환자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보험사는 거대한 조직과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전문 인력을 가지고 방어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보험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곧 정답은 아닙니다. 약을 먹었을 뿐인데 평생 인공관절을 달고 살아야 하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복잡한 의학적 사실관계와 까다로운 약관 법리를 해석해서 보험사와 맞서야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탄탄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며 냉철하게 최선의 결과를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단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